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을 놓치고 운영을 하시게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시간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은 항상 매출 극대화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시다 보니 회사 내부 관리는 직원에게 맡겨놓고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수익률은 개선되지 않고 잉여금 규모에 비해서 회사 자금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을 한번 볼까요? 원가 분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매출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원가 관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원재료 매입액부터 생산직 직원의 인건비, 공장 임차료, 외주 가공비, 공장 설비의 감가상각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원가가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조 라인을 거쳐서 완성된 제품이 판매가 되면 제품 단위당 원가라는 부분에 원가가 자리 잡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팔리는 수량이 있겠죠. 판매 수량이 곱해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우리 회사의 당해년도에 제품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을 원가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가 관리가 잘못되어서 제대로 된 단위당 원가가 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수익성 분석이 어려워지고요. 그 결과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억 이상의 연매출액을 올리고 있던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있었는데요. TV 광고나 백화점의 입점, 영업사원들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매년 적자와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원가 분석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판매 가격보다 오히려 단위당 원가가 높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세부화시키지 않고요. 우리 회사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판매 가격 자체를 한 10,000원 정도 받게 되면 한 4,000원 정도의 이익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더해지는 경우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은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의 임차료라든지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전기 가격이나 수도료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외주 가공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질 때에 이거를 운송하고, 그리고 운송하다가 로스가 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들, 그 모든 것들이 원가에 산정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정밀하게 살피지 않은 채로 직접 재료비 정도하고 인건비 정도만 반영된 원가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주먹구구식으로 형성하는 제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항목 1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 짚어봐야 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 관리, 가로 열고 미수 관리라고 저희가 하죠. 이 채권 관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잉여금은 많이 쌓여 있지만 항상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업체들을 들여다보면 채권 관리, 미수 관리,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장부상 외상 매출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세부 내역을 살펴봤을 때 대표님이 실제로 가지급금을 가지고 갔는데 장부상의 가지급금을 띄워놓기가 조금 머쓱하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에 올려놓은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래처의 외상 대금이 아직까지도 한 5년째, 7년째 회사의 장부상의 미수금으로
그대로 쌓여있는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계약을 많이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매출 대금을 회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체크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장부상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장기 미회수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채권은 향후 세무조사 시나 청산 시에는 대표님의 소득세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외상매출 채권이 되기 때문에요.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 회수가 되지 않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장부상에 대손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온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대표님의 가지급금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회사일수록 직원들의 횡령 문제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 이슈는 대기업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중소기업에서 꽤나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횡령 사례를 꽤나 많이 접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익과 현금 흐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나름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회사 격리를 시켜서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단위로 결산 작업을 거쳐서요. 회사의 손익 현황을 보고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작년도 기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보고받으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거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표님들께서도 회사의 자금 현황은 주기적으로 보고받으시거나 확인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요.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장부상에 찍혀있는 이 이익 어디 갔냐 이거죠. 잉여금의 수치는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 우리 회사의 자금 현황은 이렇게 차이나는 상황에 있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요. 아, 장부를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의 손익과 현금 흐름은 괴리감이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손익의 현황과 현금 흐름의 차이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관계를 항상 분석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어떤 항목들의 차이 때문에 이만큼이 난다라는 거를 그 시점별로 계속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현금 흐름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회사 현금 흐름 중에 손익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을 해서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현금 흐름표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봐야지만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고 관리의 중요성.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고 관리는 법인과 대표님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재고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제 재고가 이만큼이고 장부상이 이만큼이 있으니 이 부분 차이 나는 거는 어떻게 손실 처리를 할지 이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확한 재고 파악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익을 억지로라도 내기 위해서는 재고를 많이 쌓아두어야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장부상의 재고는 높아져 있고요. 실질 재고는 그만큼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괴리감이 나타난다. 반대로 당해연도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서
실질 재고는 원래 이만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고를 다 끌어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재고가 또 괴리감이 반대의 케이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장부상의 재고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잡혀 있거나 아니면 적게 잡혀 있는 경우를 대표님께서 인지하고 있다라면 그나마 나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차이가 우리가 나고 있어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연도가 되면서 이 부분을 상세에 갈 수 있는 부분에 플랜을 짤 수가 있는데, 장부상의 재고가 얼마가 잡혀 있는지, 실제 재고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황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보다 과도하게 쌓여 있는 재고는 향후에 회사가 청산되는 시점이거나 세무조사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거 대표님의 가지금 아니냐 이렇게 인식되어서 대표님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초래할 수도 있고요. 실제보다 과소하게 쌓여있는 재고는 향후 법인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실질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차이가 난다라면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셔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케이스는 반드시 대표자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무엇이 하나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원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잉여금과 괴리감이 나고 있는 거 당연히 이해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재고에 대해서도 실질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차이 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외상 매출금 이 부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대손을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횡령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인식되어서 불필요한 세금을 많이 내실 수 있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